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2월 24일 월요일이고요. 네, 오늘 저녁 방송, 종목 진단 방송입니다. 네, 뭐 이렇게 오늘 또 마음의 준비들을 많이 하고 오셨으리라 생각을 좀 해보는데, 네, 너무 쫄지 마시고, 네. 오늘 아침 시황을 읽어보신 분들은 어느 정도 그 예상을 좀 하고 오늘 방송, 오늘 시장 좀 대비를 하지 않았을까. 뭐 더 일찍 올 수도 있었고 아니면 조금 더 늦게 올 수도 있었겠습니다만 어느 정도 이제 조짐이 보였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좀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야기들 같이 조금 전달해 드리고 방송 시작하도록 할 거예요. 자, 일단 출석을 먼저 불러봅니다. 이치카님 오셨고요. 반갑습니다. 박은혜님, 88로 오셨네요. 네, 반갑습니다. 모라님 오셨고요. 백조부자님, 그리고 시골 도야진님, 반갑습니다. 에이드님 오셨고요. 김인성님, 착한 슈퍼리치님, 희망긍정부자님. 네, 좋습니다. 필명들 아주 좋아요. 좋은 기운들 많이 얻으셔야지. 오늘 게스트분들도 많이 오셨고요. 자, 유튜브 쪽을 보도록 합니다. 네. 컬 9547님 오셨고요. 반갑습니다. 그리고 아빠 보고 싶어요님. 네, 이제 가셨나요? 네. 뭐 선물로 네, 돈 못 벌었으면 오늘 안 된다. 뭐 그런 얘기 하시는데, 네, 선물하시는 분들 여기 와 계시면 안 돼요. 박유나님 어서 오시고요. 기아차 진단해 드릴게요.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드시죠? 네. 조민정님 오셨고요. 반갑습니다. 착한 동네 부자님. 여기도 계시나? 네. 아까도 누구였죠? 착한 슈퍼리치. 여기는 착한 동네 부자님. 네, 좋아요. 노후연금 만들기님 오셨고요. 이명희님 계십니다. 어서오세요. 김병일님, 이동훈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김면수님, KB금융. KB금융. 네. 여기까지 되네요. 지금 8번 할 차례예요. 그래서 네, KB금융 이제 한 종목 더 남았는데 누가 신청했는지만 보고요. 네, KB금융. 그 다음에 리치마망님 오셨습니다. 댓글은 부지런히 못 달아도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댓글 뭐 많이 안 달으셔도 돼요. 네, 거의 답글 다는 것도 사실 힘들거든. 그러니까 댓글 많이 안 다셔도 돼요. 네, 천천히 합시다. 이선우님, 꿈을 꾸는 건 좋지만 대다수 종목들을 보면 꿈을 포기하게 만들죠. 그것이 바로 현실입니다. 네. 그렇다고 꿈을 포기하게 되면 남는 게 한 개도 없잖아. 네. 그렇지 않아요? 꿈이 없는 사람, 너, 그거는 아닌 것 같은데. 네. 현실이 그렇다 할지라도 거기에, 네, 굴복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박정희님, 대한항공 아까 여기 있었죠? 네. 오뚜기님 어서 오시고요. 조민정님, CJ, 네, CJ, 그리고 표희정님, 네, 그 다음에 조희영님, 금호사님, 문프리스 하여튼 네, 이분 네, 반갑습니다. 금호사님, NC소프트, 모나리자, 또 안녕하세요. 즐겨찾기님, 김병일님, JYP 뭐 이렇게 등등 되어 있는데 순서로 따지면 이제 CJ를 해야 되는데 CJ CGV가 저 위쪽에 있기 때문에 같은 계열사 하나만 일단 한다 생각하고요. 류 마이크님, 네, CJ는 이따 봐서 시간이 될 때 CJ CGV와 같이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CJ 이렇게 뭐 그룹주이기 때문에 같이 묶어서 해보고요. 그럼 그 다음으로 보실 종목이 뭐냐면 NC소프트가 되겠네요. 네. NC소프트. 그 이후에는 이제 네, 죄송하지만 없겠네요. 네, 모나리자는 매도죠. 네, 모나리자는 매도. 네, 그거는 뭐 진즉에 말씀드렸던 부분이죠. 네, 모나리자 수익 많이 나왔다고도 많이들 하시는데 보통은 이럴 때 다 매도 들어가죠. 뭐 이것뿐만 아니라 웰크론도 마찬가지. 이 모나리자는 지난번에 제가 진단해 드렸을 때 네, 단기적 반등, 기술적 단기적 반등. 근데 여기 상한가 한 번 더 나와서 아이고 이게 또 특이 사항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요. 그 이후에 밀리는 모습이라서 아마 이제 그 코로나 확산에 대한 부분들이 영향을 좀 주지 않았을까 그런 정도고요. 뭐 대충 팔 사람들은 다 팔지 않았을까 그 생각을 좀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자, 오늘 제 아침 시황을 들어보신 분들 아실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했죠. 시장에 대한 부분이 좀 불안한 상황을 보이는 상황인데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조금 더 보시면 돼요. 조금 더 보시면 화면이 조금 더 좋아지실 겁니다. 네. 저는 잘 나오는데. 네. 다른 분도 그래요? 다른 분들도 유튜브 화면 이상해요? 내가 한번 볼게요. 오, 잠깐만요. 괜찮던데. 네. 아, 너무 잘 나오는 것 같습니다. 미안해요. 잘 나오는데요. 네. 괜찮아요? 잘 보입니다. 네. 괜찮아요. 잘 보여요. 조금 기다리세요. 그 화면 조정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기다리시면 다시 좋아져요. 네. 자,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제가 해드린 이야기를 보게 되시면은, 이제, 아니요, 나갔다 오시면 똑같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 새로 고침을 한번 해보시거나, 아니면은, 조금 기다리시면, 화면이 다시 좋아집니다. 네. 거기 들어보시면은, 시장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들어왔다는 얘기가 있어요. 오늘 시황의 마지막 이야기일 겁니다. 네. 소리가 안 나시는 분들은 나갔다 오세요. 네. 아니면은 스피커 보시고요. 네, 소리 안 나는 거는 내 책임이 아니에요. 잘 나가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시황에서 잠깐 언급해 드렸던 모습이 뭐였냐면 바로 이거였죠. 이게 시장이 워낙 기회이기도 하고 뭐 바닥이기도 하고 저점이기도 하고 뭐 이런 얘기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시장이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오히려 가격적인 매력은 높아진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사실은 지금 현재 시점이요. 시장의 어떤 저점권을 통과하는 그런 과정. 왜냐면 무역 분쟁이 끝나면서 주가가 상승을 하고 지내갔어야 되는 부분이었거든요. 근데 이런 내용들이 무엇 때문이겠죠? 이 신종 코로나라는 아주 돌발 이슈 하나 가지고 망가지는 모습이 나타난 거잖아요. 그게 1월 말, 2월 초 그때 그래도 이제 뭐 반등을 좀 하는 모습 보여줬다가 이번에 대구 지역 그 신천지 때문이죠. 뭐 이제 그 코로나가 확산되는 모습이 벌어지게 되면서 주가가 이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모습이 확인이 된 모습이었는데, 자, 요 상태라면은요, 사실 돌발 악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식에 대한 부분들은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야, 이거는 진짜 매력적이구나. 와, 이런 기회가, 이런 웬 떡이야, 이런 게 나타나야 되죠. 생각해보세요. 100만원짜리 모피 코트가 어느 날 갑자기 사장이 미쳐가지고, 네, 우리 집 사장이 미쳤어요. 그래서 100만원짜리 모피 코트를 20만원에 판대. 그러면 그거 지나가던 사람들도 당장 필요가 없지만 100만원짜리 20만원에 팔면 어떻게 해요? 야, 저거 사다가 그 장롱에 넣어놓자.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간단 말이죠. 그게 뭐예요? 원래 가치보다 가격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 집에 가서 장롱 열어보니까 옷이 굉장히 많겠지. 또 그래놓고 맨날 입을 없다고 그냥. 네, 그러지만 그래서 그런 것들 사실 어떻게 보면은 네, 과소비이긴 합니다만 자기 가치보다 더 아래쪽에 가격이 형성된다면 그것은 매력적인 부분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야, 이건 기회야, 지금 사야 해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뭘 하게 되냐면 빚을 내 가지고 투자를 하게 됩니다. 빚을 내서.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빚을 내서 들어온 상태, 즉 신용잔고와 또는 고객 예탁금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뭐 어디서 여기서 꾸어오고 빌려오고 이런 돈들이 있었겠죠. 그런 것들은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한 방에 팡 털어버릴 수가 있다고 했죠. 어떻게 해요? 시장을 밀어버리면 됩니다. 시장을 밀어버리면 팡 털리게 되는데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느냐? 여러분들이 만약에 세력이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시장을 움직이는 어떠한 그런 주체가 됐다라고 생각한다면 절대로 빚내서 투자한 개인 투자자들에게 돈을 먹게끔 만들어주지가 않습니다. 네. 그래서 늘 하는 말씀이 뭐예요? 빚내서 투자하지 말라. 이런 얘기가 되죠. 이렇게 투매 형태의 주가 하락이 폭락이 나타나게 되면 지금 누구예요? 로숑님처럼 이제는 무너져서 다시는 일어나기 못해. 이제는 못 올라가. 이런 식으로 그냥 자포자기 하면서 주식시장을 떠나게 되겠죠. 떠나실 거예요? 주식 안 하실 거야? 네. 신용잔고가 털려야 되겠지. 아마도 이제 요 정도가 나오면 오늘 내일까지도 한번 이제 변동성을 보이게 되면 반대 매매가 나올 겁니다.
반대 매매가 나오면 이제 그 부분 털고 반등이 나가고 뭐 그런 식으로 나오겠죠. 그러니까 주가라는 부분들은 늘 그래요. 많이 빠졌다 싶으면 어떻게든 올려줍니다. 네, 그 부분이 이제 직전 고점을 넘어갈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부분은 확실하진 않아요. 그렇지만 어느 정도 주가가 하락하는 포인트에 대해서는 이런 투매성 물량을 다 받아내고 나면 또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 빚내서 투자하지 말자. 빚내지 말자. 아시겠죠? 어디 가서 돈 빌리지 마세요. 그거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다 지켜보고 있거든요. 그 주체들이 다 지켜보고 있어. 얼마큼 갖고 들어왔니? 보고 있다가 한 방에 때려버리는 거예요. 안 보고 있을 것 같죠? 근데 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빚내서 투자하시면 항상 뺏겨요. 네, 항상 뺏깁니다. 절대 하지 마시고, 지금은 신용 잔고가 늘어나 있는 걸로만 보이지만 이게 10조 원 정도밖에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그 뒤에 있는 거, 주택담보대출이 가장 이율이 싸기 때문에 주택담보대출을 가장 먼저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뭐 친척들이나 뭐 친구들이나 아니면 뭐 자기 비상금 탈탈 털어가지고 돈 다 갖고 왔겠죠. 자기 지인들한테 돈을 다 빌렸을 테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무료로 빌릴 수 있는 그 무이자로 빌릴 수 있는 거 다 했고, 그리고 나서 뭐예요? 주택담보대출을 빌렸을 테고요. 그래서 안 되니까 그 다음에 뭘 했을까요? 신용장고를 사용했겠죠. 신용을 사용했을 테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카드론이라든지, 네, 그런 것들을 사용하게 돼. 사채를 쓰게 된다든지. 네, 이렇게 되면 끝이에요. 네, 여기에서 만약에 한번 팡 털어버린다. 이거 반대 매매에 대한 부분들 제가 지난번에 한번 이야기 해드렸을 겁니다. 제가 HLB 이야기하면서, 네, 제가 직접 그 매수까지 해서 욕 더럽게 처먹으면서까지 여러분들한테 이야기 해드렸죠. 지금 HLB 86,000원이네. 네. 제가 어디서 매수했어요? 여러분들 20만원 19만 얼마였지? 19만 2천원이야 3천원이야. 그때 제가 매수해드렸죠.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 이거 주식 분명히 빠질 건데 내가 어떻게 얼마만큼 빠질 것인지 내가 보여줄게요 라고 얘기하고 매수해 가서 마이너스 무려 40%의 제가 손절을 하는 것을 여러분들 보여드렸죠. 네. 내가 몰라서 산 게 아닙니다. 이런 자리를 사면은 무조건 터진다는데, 왜? 신용 많고 개인들이 바글바글하고 여기서 찬양을 하잖아. 근데 여기서 주가를 밀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다 털려버리는 거거든. 자, 주가가 펑펑 밀렸어. 이게 순식간에 마이너스 한 30% 나왔다 생각해봐요. 그러면요, 아니 슬금슬금 내려가지고 마이너스 한 50% 나왔다 생각해봐요. 어떻게 될까요? 못 버팁니다. 네, 못 버티는 거야. 이거는 그냥 죽는 거예요. 돈 다 털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만약에 3천만 원으로 여기저기 빚을 내 가지고 1억을 만들었어. 그러면 3천만 원에 마이너스 50%는 1,500만 원밖에 안 되지만 1억에 마이너스 50%는 5천만 원이거든요. 그럼 내 원금은 다 날라가고도 빚이 2천만 원이 남는 셈이에요. 기가 막힌 거지. 이 상태가 되는 거야. 내가 3천만 갖고 있었는데 순식간에 그냥 게임이 끝나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아셔야지 돼요. 아직도 HLB 가지고 뭐 하시는 분 계신지 모르는데 지난번에도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거 고생 오래 하실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도 이거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참 뭐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이거 정말 그런 것 같아. 사이비 종교 같은 그런 것 같아요. 그냥 맹목적이야. 왜냐면 내가 여기 주식을 딱 사는 순간 나는 그것만 보는 거야. 아직도 이거 가지고 저거 하는 사람도 있더라. 근데 참 안타깝습니다. 뭐 얼마나 더 빠져야 될까? 네, 얼마나 더 빠져야 될까? 그거는 진짜 뭐라고 할 수가 없다. 네, 참 안타깝습니다. 네, 아무튼 뭐 그래요. 그래서 시장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그런 신용 물량들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이렇게 죽여가지고 물량 다 뺏어가요. 다 뺏어가고 에이씨 더러워 다시는 안 할래. 시장 이제는 희망이 없어. 주식 투자하는 거는 절대 하면 안 돼. 이런 생각하면서 어떻게 돼요? 시장을 떠나면 잘 가? 네가 준 주식으로 나는 부자가 될게라고 이 썩을 새끼들이 가지고 올라가겠죠. 그게 시장이야. 여러분들은 절대 그 프로 투자꾼들을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안타깝지만 저도 못 이길 거예요. 안타깝지만 하지만 저는 어떻게 돼요? 걔네들이 이기려고 생각하지 않죠. 그냥 걔네들 옆에 붙어가지고 네, 같이 가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사실 최근에 지난달에 매수했었던 탑 엔지니어 이거 같이 샀나요? 이거 그래도 50% 나왔잖아 벌써. 네. 다른 주식들 물론 마이너스 10%짜리도 있고 20%짜리도 있고 뭐 그렇다 쳐도 이거 50%예요. 플러스 50%. 이거 하나로 다 끝이야. 네. 그 다음에 코이버가 플러스 20% 나왔죠.
그러니까 두 종목에서 플러스 50%, 플러스 20%, 나머지 건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20%뭐 상관없어요. 여기서 수익이 나왔잖아. 계좌는 일단 수익이 나는 거거든. 네, 이것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냥 이렇게 보시면 돼요. 시장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오히려 싸졌다라면 그럴 때 기회를 더 잡아보시고, 대신에 막 내려가고 있는 주식을 사시면 안 되겠죠. 이럴 때 센 놈들이 센 주식이고, 이럴 때 상승을 만들어가는 주식이 좋은 주식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종목 진단을 들어보시면서 계좌를 어떻게 운영해야 되는지, 또 시장이 이렇게 쇼크를 받고 충격을 받았다 하더라도 내가 과연 같이 쫄고 벌벌 떨어야 되느냐, 네,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종목 진단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종목 진단 신청은 다 끝났기 때문에요. 그냥 이제부터는 들으시면 됩니다. 네. 탑 엔지니어링 갖고 계신 분들은 축하합니다. 이거는 뭐 저는 굳이 뭐 팔 생각은 없는데요. 여러분들 요즘에 시절이 하수상하기 때문에 아마도 지금 더 상승을 하지 않고 옆으로 서는 모습, 위쪽 때리는 모습 나온 거 보니까 조금 수상해.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서 음봉 터지고 아래쪽으로 5일선 깨고 내려가면 주피는 내가 하겠구나, 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내일 정도 아니면 모레 정도 매도를 한 번씩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내일이 월급날이에요. 네, 내일 저녁에 오시면 제가 어떤 주식을 샀는지 또 알게 되실 겁니다. 저는 이번 달에는요, 신규 종목 사지 않고요, 기존에 손실이 난 종목들을 추가 매수하면서 평단가를 낮추는 그런 전략을 좀 세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더 올라가는 주식들, 어떤 주식을 더 추가 매수하면 좋을까, 이런 것들에 대한 관점들이 생긴다라면 내일 저녁 방송에 참여하시면 간단하게 브리핑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말씀드렸고 빨리 이제 종목 진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이테크 솔루션 갑니다. 종목 진단이 이미 다 끝났어요. 죄송합니다. 자, 에이테크 솔루션은요, 네, 지금 저점은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사실 지금 현재 시점에서 조금 밀리는 것들은 큰 의미는 없어요. 큰 의미는 없고요. 대신에 현재 주가 수준은 이렇게 우하향을 그리고, 이게 옛날에 한번 했던 것 같다, 왠지 흐름이요. 네, 느낌이 옛날에 했던 것 같은데 비슷한 모양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아마도 그때 얼마 전에 제가 이 종목에 대한 진단했다 그러면 아마 똑같은 얘기를 또 할 것 같아요. 저점은 유지가 되고 있어요. 대신에 주가가 하향세를 그리고 있기 때문에 뭐가 나오고 있어요? 삼각 수렴의 쐐기 형태. 자, 이 모습은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계속 이런 모양새가 간다고 그랬죠? 그리고 나서 언제까지요? 끝부분에 갈 때까지. 그리고 나서 방향이 결정이 됩니다. 어디로 갈지는 아직 몰라요. 어디로 갈지는 아직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서 주가가 오른다 내린다 이것은 확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자리는 매도나 매수나 이런 부분을 보실 것이 아니라 홀딩 전략이죠. 또는 관망 전략이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올라가도 잘 올라가 봤자 8,000원에서 막힐 거고요. 내려가 봤자 6,700원, 7,000원 구간 정도에서 또 지지가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리는 건드릴 필요가 없어요. 그냥 구경하시면 되는 거고요. 추후의 흐름이요. 이렇게 쫙 이격이 좁혀지는 위치에서 상승세로 전환되는 모습. 상승세 전환은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이평선 골든크로스 전체적인 전환이 일어나야 됩니다. 지금은 장기 이평선까지도 하락 패턴 그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잠깐만요. 뭔가 방송이 조금 툴이 좀 이상해. 또 잠깐 좀 어리버리한 것 같아요. 잠깐 기다려보세요. 네, HTS가 응답이 없대. 방송 툴이 응답이 없는 거야? 아니면 보이고는 있는데? 네, HTS가 문제인가 보구나. 말소리 다 들리죠? 네, 다시 돌아왔어요. 네, 그지 같아 가끔씩 HTS가 컴퓨터 때문인가? 네. 자,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꼭지점 부근에서 이 이평선대가 지금 데드크로스 상태 하향 곡선 그리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잡아서 끌어올리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라면 이제는 사도 되겠구나 생각하시면 되고요. 주가가 만약에 6,500원 아래로 내려가게 되면 매도 의견으로 대응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추세가 어떻게 만들어질지는 아직 모릅니다. 네. 뭐 기업 자체가 나쁘지 않기 때문에 조금 더 놔두셔도 되겠죠. 네. 현재 동 종목은 삼각 수렴의 형태로 움직이고 있으므로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겠습니다. 횡보 흐름으로 진행될 것이라 보여지므로 보유자는 홀딩, 신규 매수는 관망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대신 보유 중에 6,500원을 이탈하게 되면 매도로 보시는 것이 유리할 수는 있겠습니다. 자, 매수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평선 잡아서 끌어올릴 때, 그럴 때까지 기다리셔야 된다. 그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네. 자, 두산 솔루스 가도록 합니다. 두산 솔루스. 두산 종목들은 웬만하면 잘 안 보는데, 왜냐면 요거는 지금 이제 상장 이후에 뭐가 나타나지만 두산이라는 그룹 자체가 사실 요즘 좀 별로예요. 네, 추세도 별로고 그냥 뭐 좀 그렇죠. 네, 뭐 저도 이제 두산 같은 경우는 예전에 그 뭐였지? 두산중공업, 네, 한때 그 2000년대 초반에, 네, 한때 좀 잘 나갔었을 때 그때 좀 쳐다보고는요 두산그룹을 보질 않습니다. 네, 두산인프라코어도 있죠. 네, 두산인프라 뭐 이런 것들도 있는데 이것도 뭐 한때 좀 괜찮아지는 듯 하다가 다시 꺾여가지고 아주 개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종목들은 그룹 전체에 얽힌 문제들이기 때문에 그다지 두산 기업들은 썩 추천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다만 요거는 이제 신규 상장 이후에 주가가, 네, 빵빵빵빵빵빵 그 다음에 이 가격 유지 될 것 같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못할 거예요. 왜냐면 여기 보세요. 그 원래부터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이제는 슬슬 팔아먹을 때가 되었다라고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는요 계속 올라간다기보다는 한 번 정도는 굴곡진 형태의 모습을 보여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2만원이 최종적인 마지노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만약에 2만원까지 기다렸다 빠지게 되면 그것도 좀 가격대로 따지게 되면 마이너스 30%나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요. 지금은 데드크로스 나와줬기 때문에 비중을 절반 축소한다 이상격으로 가시면 되겠고요. 최종적으로 23,500원쯤 될 것 같아요. 61선 이탈하게 되면 매도 의견으로 최종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위치에서 더 올라가는 것은 한계가 좀 있을 것 같고요. 아마도 횡보가 더 길어진다거나 요 정도 범위 안에서 움직이는 그런 형태로 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 판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최종적인 마지노선은 2만원이고요. 지금은 매도 의견에 적합한 모습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신규 상장 이후에 횡보, 급등하고 나서 횡보로 진행 중인 모습이라 추후의 흐름은 하락 반전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2만원이 최종적인 지지선 마지노선이 되겠지만 지금 위치에서 절반 정도 차익 실현을 하시고 23,500원 수준이 이탈되면 매도하시는 전략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면 신규 매수는 안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 하시겠죠? 네, 신규 매수는 지금 좋지 않을 겁니다. 네. 아니요, 박스론이 아니고요. 나는 박스에 대한 이야기를 보실 거면은요, 써드릴게요. 나는 주식 투자로 250만 불을 벌었다. 요 책이 박스 이론이 들어가는 책입니다. 그 책 제목이요, 나는 주식 투자로 250만 불을 벌었다 입니다. 네, 그 책을 보시면 돼요. 그러면 거기서 니콜라스 아비스의 박스 이론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아시겠죠? 네, 아빠님 말씀하신 책은 바로 그 책이에요. 나는 주식 투자로 250만 불을 벌었다. 아시겠죠? 그 검색해서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책은 지금도 계속 재판돼서 팔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구매가 가능하실 겁니다. 네. 자, 그 다음에 기아차 보도록 하죠. 기아차, 아이고, 힘드시다고요. 네, 힘드시다. 사실 지금 기아차의 흐름을 보게 되면은요, 하락 추세가 어떻게 됐어요? 상승으로 전환이 된 모습입니다. 전환이 된 모습인데, 단기에 올라오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부담스러워. 항상 그런 게 있죠. 너무 단기에 막 뛰거나 그런 모습이 나타나지면 좀 부담스럽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이격이 벌어지게 되고, 그 이격을 좁히기 위해서 주가가 뭐래요? 횡보를 만들게 됩니다. 이거는
뭐 어떻게 본다라면 굉장히 인상적이기도 하고 안정적인 조정이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안정적으로 가고 있었어. 4만 원 이상까지는 괜찮아요. 박스권이기 때문에 이 정도 구간에서의 움직임은 나쁘지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요거죠. 저는 여기서 이것을 생각해 보고 싶어요. 이 자리가 억울한 자리냐 아니냐지. 여기가 억울합니까? 억울하지 않습니까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억울합니까? 억울하지 않습니까? 어떨까요? 현대차 볼까요? 네. 현대차 보면 어떨까요? 네. 이거 많이 내려왔어요. 이 현대차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은 지지가 잘 되고 있는 상태. 뭐 이것도 뭐 크게 나쁘지 않겠죠? 근데 현대차도 지금 이만큼 내려간 거 억울할까요? 삼성전자도 볼게요. 네. 삼성전자 지금 이만큼 내려왔어요. 오늘 쾅 하고 떨어졌어요. 억울할까요? 억울하지 않을까요? 이격이 벌어진 부분에 대한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조정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억울할 거예요. 왜? 사실 기업이 잘못한 게 아니잖아. 그죠? 기업이 잘못한 게 아니에요. 주가가 내려간 이유가 기업이 잘못한 게 아닙니다. 실제로 얘는 올라가려고 했어. 그런데 여기서부터 뭐가 나왔어요? 중국에서의 우한 폐렴이 확산이 되고 뭐 공장이 자동차 공장에 문을 닫네, 부품주가 문을 닫네. 지금 또 갑자기 뭐 하네 등등 얘기 나오니까 억울하잖아. 지금 이 회사가 잘못한 게 뭐가 있어요? 이 회사가 바이러스를 만들었나? 네, 아니잖아요. 바이러스 공장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억울한 거야. 그러면 이 억울한 것 때문에 내려온 포인트는 억울함을 해소해주면 어떻게 돼요? 주가는 올라가게 됩니다. 그죠? 자, 우리가 주가가 조정을 받는 이유를 확인을 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억울하게 빠졌냐, 억울하게 빠지지 않았느냐. 그냥 기업이 내려갈만 하니까 내려갔어. 이런 거 그럴 수 있어요. 화장품 같은 경우는요, 과거에 한국 화장품 봅시다. 네, 이런 것들은요, 과거에 뭐 요럴 때 여기 예, 한참 잘 나갈 때 뭐 사드에 대한 이야기들 그런 거 얘기 나올 때 어떻게 됐어요? 한한령 막 그 중국이 어떤 제재 규제 터지게 되면서 얘들 빠지게 되죠. 이게 단기간에 끝날 거다고 생각한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이해되세요? 그 이거는 억울하긴 하지만 장기전이잖아요. 무슨 얘기 아시겠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뭘 했어요? 중국을 버리고 중국 대탈출이죠. 중국을 버리고 동남아 국가로 짠짠짠짠. 네. 그래서 지금까지 그나마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거거든요. 기아차 같은 경우도 뭐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대차도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모든 공장들이 중국의 의존도가 너무 높았죠. 그래서 뭐 애플도 그랬고 뭐 테슬라도 그랬고 굉장히 좀 그런 거에 대해서 억울한 감이 많이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 억울한 감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장기전으로 갈 것이냐, 국가 대 국가의 전쟁을 통해 가지고 악재 상황이 길어질 것이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무역 분쟁처럼 끝이 없는 전쟁이다. 물론 그것도 끝나겠지. 근데 1년, 2년, 3년, 4년 계속 가는 것도 사실은 생각할 수 없는 부분이죠. 근데 요 코로나는요. 1년, 2년 안 갑니다. 아시는 거죠? 그거는 1년이야. 지금이 사실 무서운 거야. 지금은 굉장히 무섭죠. 지금은 굉장히 무서운 상황이야. 그렇지만 이거 1년, 2년 올 여름까지 코로나가 있을 거라 생각하시는 분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 무섭다고 했었던 그때 사스 2003년도죠. 사스가 나왔을 때 제가 그때 중국 쪽과 한참 교류를 하고 있을 때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중국인들도 많이 죽었어. 그래서 정말 무서운 병이다 했지만 그거 어떻게 됐어요? 날씨가 따뜻해지면 다 끝나버렸거든요. 이제 얼마 안 남았어. 이제 2월 말이고 3월 달 들어가면서 실제로 여기에서 이제 뭐 전국적으로 퍼지지 않고 잘 규제만 잘 그 통제만 된다 그러면 4월 넘기 전에 끝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거 억울한 거지. 억울한 건데 끝이 보인다. 그 완전히 종식되는 그 시기까지는 물론 시간이 필요하겠습니다만 그런 시간 전에 이미 주가는 반응할 겁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빚 써서 신용을 써서 들어온 사람들이 많았을 때 억지로 때려버리는 모양새가 있었다면 하루 이틀 사이에 기술적 반등이라도 만들어야 되겠죠. 네. 그러면 지금 위치에서 이런 종목들 억울한 상태인 종목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팔면은 안 되는 거예요. 팔면 안 되는 거고요. 대신에 억울한 종목이니까 지금 사도 되겠네요? 그것도 아니야. 왜? 내려갔죠. 내려갔는데 이것이 바로 내일 반등이 나올까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글쎄 올시다거든요. 글쎄 올시다. 그죠? 내일 바로 반등이 나올까요? 글쎄 올시다.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하루 더 빠질 수도 있잖아요. 사지 마. 기다리세요. 근데 사기는 사야 돼.
언제요? 다 떨어지고 나면. 그때 들어가세요. 사야 되는데 언제 사야 된다? 지금이 아니라 다 떨어지고 나면. 그게 어디까지 떨어질까요? 글쎄, 그건 나도 모르지. 그렇지만 지가 떨어져 봤자 어디까지 떨어지겠어요? 뭐 3만 원까지 올까요? 안 온다는 얘기야. 지가 많이 와봤자 3만 5천 원 근처까지 오지 않겠습니까? 네. 저점을 어디서 잡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떨어질 때 에이구 떨어졌다 억울하다 지금 더 사자 이게 아니라 다 떨어지고 나면 네 반등으로 보여지는 포인트가 만들어질 때 그럴 때 사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정리를 해드릴게요. 네. 기아차는 최근에 하락 추세를 마감하고 상승세로 전환되는 모습입니다. 모습이나 최근 코로나의 영향으로 주가가 억울하게 하락을 했습니다. 하락을 했다. 그죠? 억울하게 하락을 했어. 억울하기 때문에 무언가 해소가 되면, 그죠? 악재가 해소되면 주가는 반등할 것으로 보여지나 지금은 하락세에 있기 때문에 바로 매수하기보다 하락 이후 반등이 나올 때 매수를 가는 것이 좋습니다. 즉 관망 후 반등 시 매수라고 보면 되겠고요. 신규로 보시는 분들은 어떻게 해요? 아니죠. 신규가 아니죠. 보유로 가져가고 있는 분들은 그대로 홀딩 하시면 되겠죠. 근데 보유를 계속 하시면서 그냥 홀딩 하시면 이게 내려갔다가 올라갈 때 약간 좀 애매하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는 오히려 밑에서 들어올 때 조금이라도 더 사주시는 전략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초상집이에요. 뭘 어떡해요. 돈이 있는 사람들은 지금 기회를 엿보면 돼요. 들어올 때 살 주식들을 계속적으로 찾아보세요. 네. 지금 주식을 떠나시면 안 되는 거 아시죠? 네. 날 떠나지 마. 네. 오늘 제 계좌도 많이 깨졌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그거 가지고서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걱정하지 마시고 쫄지 마시고 뭘 뒤지기는. 초상집에 갔다가 다 뒤져요? 아니지. 네. 이때 돈을 버는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네. 요즘에 우한 폐렴 때문에 같이 떠오르는 영화가 하나 있었어요. 한국 영화 중에 감기라는 영화, 그 다음에 미국 영화 중에서 컨테니노인가 하여튼 그런 영화가 있었어요. 네, 컨텐저스인가 그런 영화가 있거든요. 영어니까 난 잘 몰라. 근데 그런 영화가 있었는데 그 영화에서 주는 교훈이 그거예요. 위기가 터졌을 때 그 위기를 그냥 받아들여 가지고 자포자기해서 그냥 죽어버리는 사람이 있었고요. 그 위기를 어떻게든 극복하는 사람이 있었고요. 그 위기를 이용해서 돈을 버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네. 컨테이저스예요. 아무튼 그겁니다. 네. 그걸 보시면은 거기에서 주드로가 돈을 벌어요. 가짜 정보를 막 흘려가지고요. 걔는 기회를 이용해서 돈을 버는 거야. 450만 불이나. 그리고 거기에 나오는 여배우가 누구였지? 케이트 윈슬렛? 네. 그 여자는 막 가서 거기서 막 헌신적으로 그걸로 극복하려고 하다가 죽어요. 네. 어떤 사람들은 그냥 포기해버리고 자,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세요? 그냥 시장이 그지 같으니까 에라씨 포기하고 나도 몰라 그냥 이렇게 집어칠 거예요? 기회를 이용해야지. 네, 저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기회를 이용해서. 그래서 제가 내일 월급날인 게 좀 다행인 것 같아. 내일 막 살 거야. 네, 자 아무튼 그렇게 생각하시고요. 장이 빠졌을 때 매수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가 손이 안 나가겠지만 그럴 때는 잡아서 끌어가지고 매수를 하게끔 만드십시오. 그게 여러분들이 돈을 버는 길입니다. 네, 지나가 보면 이 말이 뭔 말인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지금은 저 새끼 미친 새끼 이렇게 하실지 모르지만 지나가 보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R 서포트는요 지금 단기 매도 포인트 나온 거예요. 네, 잘 보세요. 주가가 신나게 올라갔어. 그런데 뭔가 음봉이 쿵 하고 떨어졌어요. 얘가 왜 이러니? 라고 딱
여기다 선을 그으라고 했죠. 그 다음에 어디를 보라고요? 좌측을 살펴봐라. 차트를 좀 길게 보니까 아이고 이 매물대가 나왔구나. 여기에 지금 매수 중인 사람들이 고생을 뒤지게 하고 나서 반등을 통해서 매도를 때렸을 것이다 라고 충분히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매도를 이렇게 갖다 때려버리게 되면 거래량에 대한 부분들이 물론 폭발적으로 증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위쪽에 물려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아직은 뭐지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음봉 자체가 워낙 커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추가 하락은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물론 추가 하락에 대한 부분들이 뭐 크게 나올 거다라고 생각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조금 더 내려가는 모습, 그 다음에 내려간 이후에는 바로 회복되기는 좀 어려울 거예요. 왜냐하면 이 정도 음봉이 떨어졌다면 얘네는 각오하고 밀린 거예요. 각오하고 밀어버린 거기 때문에 주가 하락에 대한 부분들이 단박에 해소되지 않습니다. 또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이렇게 슬슬 내려올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물어본다면 이미 다 내려갔는데 뭘 어떻게? 라는 답변밖에 나갈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이미 다 내려갔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매도는 뭐라고 했죠? 떨어지기 전에 매도하는 것이고 떨어지고 난 이후에는 매도가 아니라 반등의 기회를 기다리는 것이다. 매도가 아닙니다. 아시죠? 네. 그러니까 홀딩 전략을 지금은 말씀드릴 수밖에 없겠습니다. 단기적 고점에 대한 형태가 만들어져서 네. 추가 하락에 대한 위험이 높겠습니다. 하지만 이미 장대 음봉을 통한 하락이 제법 크게 나타났기 때문에 지금은 하락이 나와도 큰 것이 아니라 작은 것. 네. 왠지 아시죠? 네, 이미 한번 네. 나 이런 얘기 하면 안 되겠구나. 아직은 밤이 깊지 않았어. 네. 뭔지 대충 감은 가시죠? 네. 큰 것이었지만 네. 다 끝나고 나면 이제 작은 것. 네. 큰 것이 아니라 이제 작은 것이 네. 나올 것이다. 대충 알아 생각해요. 네.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다. 작은 것이 나올 것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은 반등의 기간을 매도보다는 현 구간의 상황이 진정되는 것을 기다리는 편이 좋겠습니다. 네. 물론 조정이 더 내려갈 것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네. 하셔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뭐 추가 매수나 이런 부분이 아니고요. 또 이게 끌려 내려가게 되면 조정이라는 것이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옆으로 이렇게 기어다니고도 이 시간적인 부분을 좀 필요로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매도 관점은 아니지만 네, 그렇다고 해서 뭐 더 매수를 한다거나 그런 관점도 아닐 겁니다. 그냥 일단 상황을 좀 지켜보고 기다리는 전략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디딤으로 갈게요. 디딤. 네, 이거는 뭐 디딜 곳이 없네. 이거 스펙주였나 보네요. 네, 스펙에서 상장을 했고 다 팔아먹었겠네. 네, 이런 주식은 갖고 있으면 안 돼요. 그냥 이런 거는 전략이라고 볼 것도 없어요. 자, 추세가 상승 이후에 하락 뭐 여기까지 좋아요. 그리고 뭐 다 좋았는데 이평선 장기 이평선이 완전히 꺾이는 시점들이 됐을 때는 이제는 매도가 들어가야 된다라고 볼 수 있는 최종적인 위치가 어디냐면 바로 여기에요. 네. 최종적인 위치 뭐예요? 장기 이평선까지도 이제 돌아서는 위치. 더 빨리 매도했으면 좋았겠지만 그렇지 않았겠죠. 네, 그리고요 그 이후에라도 혹시라도 이럴 때 매수하셨다면 정말 큰일인 거고요. 네, 주식을 다시 공부하셔야 돼요. 정말로 공부하셔야 됩니다. 근데 지금 이런 자리에서 계속 팔지 못하고 있는 것은 뭐 때문이죠? 미련 때문이죠. 미련 때문에. 언젠간 반등을 주겠지. 근데 잘 보세요. 힘 굉장히 셉니다. 나오더라도 뭐예요? 단기적 기술적 반등입니다. 그래서 저점을 계속 깨고 내려가는 것들은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하락이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락이 끝난 패턴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자리는 매도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당장 매도하라고 그러면 기분이 굉장히 나쁠 거예요. 내가 만약에 여기서 1000만원어치를 갖고 있어. 근데 야 이거 주식 그지 같은가 갖다 팔어. 이렇게 얘기하면요. 네가 뭔데 팔아고 그래 이 개새끼야. 그러겠죠. 네. 그럴 수 있어. 그래서 난 괜히 욕먹기 싫으니까 네.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래서 힘이 센 건 어떻게 하냐고요. 그냥 보면 아는데 이거 설명을 어떻게 해야 되지? 네. 여러분 딱 보시면 아시잖아요. 뭐 병광새하고 그다음에 그냥 비리비리한 놈하고 둘이 있어. 그럼 딱 보면 알지 않아요? 힘이 센 놈이 어떤 놈인지.
네, 그거 뭐 어떻게 하지? 네, 한우라서 한우라고 얘기했는데 그게 왜 한우라고 그러면 내가 뭐라고 해야 될까? 그런 건가? 네, 아무튼 뭐 그런 것 같습니다. HLB는 네 그지 같다고 말씀드렸어요 조금 전에요. 네, 미안합니다. 자, 아무튼 뭐 그래요. 그래서 이 종목은요 어떻게 봐야 되냐면 매도를 봐야 되는데 한꺼번에 팔기가 좀 어려우실 거예요. 그러면 요거를 잘라요. 내가 1000만원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10개로 잘라요. 100만원씩. 이번에 100만원 팔아보고요. 그 다음에 마음이 조금 편해지면 다시 또 100만원 팔아보고 이런 식으로 비중을 쪼개가지고 분할 매도를 계속해서 가져가실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한꺼번에 못 파실 거예요. 아마 손이 안 나가. 손이 안 나가니까 한꺼번에 팔면 시원하긴 한데 마음이 많이 아파. 그러니까 조금씩 조금씩 시납으로 마음의 상처가 아물 때까지, 마음이 진정될 때까지는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매도 의견이고요. 네, 비중을 나눠서 팔고 다른 종목은 조금씩 갈아타시기 바랍니다. 네. 추세가 계속해서 하락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네, 이놈은 네, 매도를 하시는 것이 좋은데 한꺼번에 다 매도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럽겠죠? 따라서 조금씩 나눠서 파실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네. 반등시 매도요. 네, 반등시 매도 하셔도 됩니다. 근데 기다리지 마세요. 반등이 언제 나올 줄 알고 반등을 기다려야지. 잘 생각해 보세요. 되게 사람의 마음에 그런 게 있어요. 내 여기서 주식을 샀어. 반등시 매도해야지. 그리고 기다렸어. 반등이 안 와. 아이씨 어떻게 하지? 반등 나올 때 기다려야 되겠는데 아이씨 막 그러다가 계속 이러잖아요. 그러다가 반등이 빵 나가죠. 그럼 이때 매도할 것 같아요? 매도 안 합니다. 네. 매도 안 하고 뭐예요? 와 이제 더 올라가는 거 아니야. 이제 본전 차려야지. 수익을 내보자. 그러다가 훅 밀립니다. 그러면 다시 반등시 매도해야지. 그러다가 내려가는 거야.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네. 쪼개세요. 계속 매도를 하셔야 됩니다. 네. 어차피 못할 거 네, 이렇게라도 하시기 바랍니다. 안 되는 거예요. 네. 이거는 아니냐. 그 손이 나가기 싫은 것들은요, 어떤 거냐면, 그지 깽깽이 같은 주식들인데, 하락하고 있는 주식을 가지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부자빠님은요. 네, 손이 나가지 않는 것은 두 가지가 있죠. 정말로 그지 같은 거하고, 그지 같아 보이는 거죠. 네. 이 똥하고 된장하고 처음에 봤을 때는 그래요. 근데 이게 딱 보면은 굴이잖아. 굴인 것들은 정말 손이 나가면 안 돼. 근데 된장에는 손이 나가야지 된장국을 끓여 먹을 거 아닙니까? 그죠? 똥인지 된장인지는 우리가 냄새를 맡아 스멜로 네, 구분을 좀 하셔야 됩니다. 그거 구분 못하면 안 되지. 네. 같이 개가 안 먹어가는 주식이라도 진짜 먹을 것과 먹지 못할 것을 기본적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CJ는 최근의 흐름은 하락을 반전시킬 수 있는 포인트는 왔어요. 아직까지는 제대로 만들어지진 않았습니다만 최근에는 지주사들의 움직임들은 뭐라고 봐야 돼요? 지주사들은 방어주 역할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계속 홀딩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치는 이렇게 아직 반등이 확실하게 만들어지는 못한 위치예요. 다시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는 저점이 높아져 가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시고 여기에서 추세가 우상향 조정이 된다라면 이 종목은 요 정도 라인 때 12만원대까지는 회복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홀딩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CJ는 그렇게 보시고요. 이제 관련 종목으로 보면 이제 CGV를 보면은요. 얘는 진짜 왜 이럴까요? 요즘에 더 그러겠지? 아마도 영화관 못 가잖아요. 그죠? 네. 네. 문님만 그러신 거예요. 조금 기다려 보세요. 컴 화면이 가끔씩 좋아졌다 나빠졌다 그럴 겁니다. 그래서 뭐 새로 고침 한 번씩 눌러보셔도 됩니다. 네. 요즘에 영화관을 또 못 가기 때문에 아마도 이것도 코로나의 영향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요즘 사람 보이는 곳에 안 가잖아요. 이것도 좋아지려고 하다가 올해 초부터 밀리는 거 보면 약간 억울한 느낌이 좀 있다 생각은 좀 듭니다. 근데 이놈은 억울하긴 억울한데 문제는 뭐냐면 하락 추세야. 네. 아까 기아차처럼 상승하고 나서 이렇게 뭔가 좀 개선되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 흐름에서 나왔으면 괜찮은데 하락 추세에서 억울하다? 이거는 또 조금 애매하죠. 원래는 나쁜 놈인데 나쁜 놈이 그냥 감옥에 들어갔어. 저는 억울해요. 나쁜 놈이 억울한 건 좀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사실 그냥 하락 추세 연장선을 가지고서 시장의 조정을 그대로 받아 먹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내려가는 과정입니다. 그럼 이 종목은 지지선이 어디에 있느냐 살펴봐야 되는데 지금 위치가 지지선 역할을 하는 위치예요.
그럼 지금 반등이 나가줘야 돼. 지금 못하면 어디까지 빠질까요? 네. 이런 위치들이 계속 나오겠죠. 최종적으로 여기인데 이렇게까지 밑으로 밀리게 되면은 이 종목 지금 네, 힘들어지겠죠. 그래서 사실 지금 위치에서는요. 하향 추세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부담스러운 건 맞습니다. 부담스러운 건 맞고요. 그 다음에 하락 추세에 있는 종목들도 반등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단기적 반등을 통한 포인트가 나타날 수가 있겠죠. 다만 코로나와 관련된 부분이 있다면 영화관 지금 못 가요. 집에서 영화 볼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같은 시점에서는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일단 비중을 축소하시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CJ는 홀딩 하셔도 됩니다. 네. CJ는 홀딩 하셔도 되지만 CGV는 현재 영화관에 가는 사람, 영화관에 가려는 네, 사람도 별로 없을 것 같고요. 네, 당분간은 영향이 있겠죠. 네. 따라서 네, 하락 추세에 있었던 CGV는 비중을 조금 축소해서 대응하시면 그러면 네, 부담이 좀 덜할 것 같습니다. 뭐 장기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포인트들은 일단 작년 말에 만들긴 했어요. 그래서 기대감을 좀 가질 수 있었던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밀려 내려온 부분이었는데 이게 그동안 하락 추세를 반전시킨 상태에서 만들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상태는 진정의 여부를 좀 지켜봐야 됩니다. 그래서 비중만 축소하시고 상황을 지켜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비중 축소 관점으로만 보시는 게 맞겠습니다. 네. 신용은요, 몇 퍼센트가 정해진 건 아니에요. 어떤 경우에는 뭐 5%에도 나올 때가 있어요. 왜냐면 신용이 다 들어왔다 생각해서 때려버리는 건 세력 마음이야. 내가 뭐 5%니까 더 올라갈 수 있다 아니면 내려가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요. 5%도 많다라고 세력이 생각하면 거기서 때리는 거야. 근데 7%도 별로다라고 생각하면은요, 또 개인들이 계속 빚을 갖고 들어오게 된다라 그러면 7%도 더 들어갈 수도 있죠. 뭐 9%도 들어갈 수도 있고 주가도 더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신용은 일단 5%, 7%, 한 7% 정도 기준으로 좀 보긴 하는데 그 정도 넘어가면 좀 많다라는 개념들은 있어요. 그런데 그 신용이 그 시점에서 많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반대 매매 들어갈 정도의 어떤 폭락이 나온다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네, 그렇게 판단하시면 되겠고, 네, 오늘 밤 만나실 오빠는 집에 가서 해. 제발 그냥 가. 널 만날 사람이 없어. 하필이면 또 최씨냐. 네, 이런 데 가서 놀지 마. 저기 선물 앞가 돈 버신 분 많이 계신 데더라. 거기 가서 네, 별 채팅이 다 나오네. 네, 반대 매매는요, 보통은 증거금 보시면 됩니다. 증거금 140% 정도 증거금 하죠. 증권사마다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140% 정도 증거금 하기 때문에 보통은 마이너스 30%에서 40% 정도, 40%까지 안 가요. 마이너스 20에서 30% 정도 나오면은 반대 매매 거의 들어갑니다. 전화 와요. 네, 전화 옵니다. 네, 전화 오니까 그때쯤 되면 이제 되겠다. 보통은 한 20에서 30% 정도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요즘 같은 데는 상한가 폭이 크기 때문에 한번 확 밀어버리면 한 방에 끝나버려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참고하시면 되겠네요. 네. 대한항공이고요. 네. 그게 그 각 종목마다 그런 것들이 증거금이 달라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참고하시면 되겠고, 대한항공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얘가 주인공이 아니라고 했죠. 누가 주인공이야? 주인공은 한진칼, 나야 나. 그래서 살려면 뭘 사야 된다고 그랬어요? 한진칼. 왜? 얘는 지분 경쟁이 계속 나오거든요. 지분 싸움이 붙었어. 그냥 싸움이 너무 재밌잖아. 집안 싸움이니까. 언니, 누나하고 동생하고 막 싸워. 근데 처음에 엄마하고 여동생은 누나 편에 붙었다가 이제 다시 그냥 오빠 편에 붙었다가 막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고, 뭐, 소액주주들이 가서 달라붙고, 뭐, 반도건설에 와가지고 그 틈을 타가지고 지분을 더 확보하고. 야, 재밌죠? 지금 이런 데다가 이미 주총은 결정이 됐어요. 3월달 정식 주총은 결정이 됐는데, 반도건설이 왜 주식을 많이 샀어? 임시주총 열겠다 이거거든요. 전쟁하겠다 이 얘기야. 그래서 한진칼에 안 빠져요. 그러니까 이 종목은 빠지더라도 더 올라갈 것이다. 당분간은요. 지분 경쟁 계속 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대한항공은 뭐예요? 그냥 대한항공이야. 네. 그래서 얘는 사실적으로 봐서는 뭐 경영의 어떤 참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는 한진칼을 가지고 싸움이 붙는 거지 대한항공 가지고 싸움이 붙지 않습니다. 조원태 회장이 대한항공에 지금 눌러 앉아 있다고 하더라도
대한항공을 가지고 뭐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대한항공을 잡으려면 어떻게 돼요? 대한항공을 내가 먹으려면 한진칼을 먹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진칼에 싸움이 붙는 거고 대한항공은 안 붙어요. 그런데다가 얘는 지금 뭐예요? 여행주들 반등이 조금 나으려고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밀려 내려갔지. 그래서 지금 이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약간 억울한 감은 좀 있을 거예요. 지분 경쟁에 대한 수혜는 없고요. 대신 코로나의 악재만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저 사람 아직 안 갔어? 아까 저기 최지영 씨랑 같이 좀 가. 아빠 보고 싶어님. 네? 아이고 땡. 선물 안 하는 사람 많아요. 그러니까 저기 최지영 씨랑 같이 오늘 밤에 만날 오빠 찾잖아. 가서 좀 놀다 오세요. 네. 잘 만났네. 잘 됐다. 네. 아시겠죠? 네. 쓸데없는 댓글 달지 마시고. 네. 자, 따라서 저 최지영 씨한테 연락하세요. 카톡도 써놨네. 네. 그래서 놀다 오세요. 오빠 돈 벌었다고. 네. 놀다 오세요. 대신 코로나의 악재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지금은 신규 매수나 추가 매수는 하시면 곤란하고요. 실수 자꾸 하지 말고 딴 데 가세요. 네. 아까도 실수했다고 그러고 뭘. 그리고 추가 매수는 하시면 곤란하고요. 보유 중인 분들은 일단 홀딩은 하세요. 왜냐면 요거는 지금 보세요. 또 상황이 조금 다른 게 요거는 우상향을 보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뭐 때문에 그랬죠? 코로나 때문에. 이건 억울한 거야. 그러니까 탈출의 가능성이 있었어요.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억울한 상황이기 때문에 요 부분은 해소가 되면 주가 반등이 나올 수 있습니다. 현재 추세도 하락 추세는 아니었죠. 어떻게 보면 하락이 멈춘 상태의 움직임이기 때문에 요거는 매도로 보기보다는 그냥 조금 감안하고 홀딩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신 아직 매수는 아니에요. 네. 그렇게 가시고 시간이 없어서 기업 설명을 자세하게 못해요. 그러니까 그 부분 이해하시고요. 나중에 제가 네 자세하게 할 수 있는 날이 언제 올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되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KB금융 볼게요. 금융주들 같은 경우는 안해 가라고 좀. 네. 왜 여기서 그러지? 남들 지금 시간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방송하는 걸 방해하지 말고 가서 선물을 하시든 옵션을 하시든 밤새도록 하시든 그 마음대로 하세요. 그리고 지영이랑 놀든 말든 그것도 마음대로 하시고 나한테 말 걸지 마. 아시겠죠? 네. 혼내준다. 네. 말 걸지 마요. 네. 자, KB금융 이제 갑니다. 네. KB금융은 지금 보면 하락 추세에서 상승 반전이에요. 상승 반전이고 지금 하락 전환입니다. 사실 지금 요 금융주 섹터가 빠지는 것 같은 경우는요, 강태희도 귀찮아. 지금 손 쓰기도 싫어. 저런 그 일에 내 아까운 손을 쓰고 싶지 않아요. 냅둬요. 아무튼 이제 뭐 추세적인 부분들이 이제 상승 전환을 좀 하고 있었는데요. 지금은 다시 하락 전환으로 바뀌고 있는 모습이죠. 이게 최근에 이제 밀려 내려가는 모습 때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금융 섹터가 지금 나빠야 될 이유는 없어요. 금융 섹터가 나빠야 할 이유가 없어. 왜? 경기 부양이 있을 거니까요. 근데 지금 왜 밀린 거예요? 경기가 나쁘다니까. 자, 묘한 관점이에요. 네, 묘한 관점. 경기가 나빠서 지금은 하락이 나타났는데 하락을 하면 안 돼. 왜? 경기 부양이 있을 거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금융 위기, 이건 뭐예요? 무역 분쟁에 대한 부분들은 굉장히 장기전이었단 말이에요. 부담스러웠겠죠. 주가가 밀린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돼요? 경기를 부양시켜야 되는 거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밀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금리를 인하할 수도 있다라는 개념에서의 어떤 부담감, 경기가 안 좋을 것이라는 부담감, 그런 것들이 잡혀가고 있지만 금리를 인하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대출이 많아지겠죠. 그럼 예대 마진을 먹고 사는 금융들은 다시 좋은 상황이 벌어지게 될 겁니다. 경기 부양이 나타나게 되고 코로나가 끝나게 되면 얘네들은 가장 수혜를 먼저 받는 그런 기업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과거로 한번 돌아가면요. 이게 지금 2008년도 여기겠죠. 금융위기 때도 가장 먼저 수혜를 받았던 애들이 누구예요? 많이 빠졌다가 수혜를 많이 받은 애들이 트로이카라고 해서 증권, 금융, 건설입니다. 경기 부양에는 이게 딱 들어가는 거야. 트로이카. 네. IMF 때도 마찬가지. 네. 그러면 사실 이 경기 부양이라는 것 자체가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냥 지금은 나쁘니까 너한테 돈 좀 줄게 이런 게 아니에요. 이 상황이 최저점으로 만들어져서 앞으로 계속해서 너는 좋아져야 돼. 너는 네가 주도해서 시장을 좋게 만들어줘. 이런 식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게이트 역할을 금융주들이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금융주들은 일단 섹터적인 부분에서는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 대신에 이제 이런 시중은행들은 걱정스러운 게 하나 있죠. 인터넷 은행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부분들은 네, 경쟁 상대가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 부담감은 가지고 있다. 그 정도밖에 없지 지금 은행주들이 걱정스러운 상황은 아닙니다. 그리고요. 금리 인하 기조는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어요. 왜냐면 사실은 금리 인하에 대한 이야기가 벌써 나왔어. 그죠? 인하할 것이라는 얘기가 벌써 나왔습니다. 그게 경기 부양의 신호이기 때문에 중국도 금리 인하 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트럼프가 금리 인하를 하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트럼프가요.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막 북덕북덕 해가지고 이걸 빨리 경기를 확장시키고 싶은 생각이 있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했는데 우리는 그런 상황까지는 아니거든요. 그런데다 트럼프는 금리 인하를 원하지 않아.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리는 것도 눈치 봐야 된다는 얘기지. 금리 인하 못할 거예요. 내리더라도 한 번 정도가 끝나지 않겠나 이 생각이 듭니다. 금리를 인상시켜야 되는 상태에서 인하를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인하하고 나서도 바로 인상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인하보다도 눈치를 보는 상황이 더 이어지지 않겠는가 그렇게 봐야 될 겁니다. 그러면 지금 KB금융은 어떻게 될까요? 얘는 하락 추세가 상승세로 전환되다가 경기 위기의 우려감으로 하락하기는 했지만 금융주에게 악재는 아니다. 네, 악재는 아니에요. 그 금리 인하하더라도 악재가 아니죠. 대출 많아질 텐데요. 그죠? 네. 트럼프는 금리 인하를 원하지 않습니다. 네. 아, 금리 인하를 원하죠. 네. 금리 인하를 원하죠. 근데 맞아요. 금리 인하를 원하네요. 내가 잘못 얘기했습니다. 맞네요. 트럼프는 금리 인하를 원합니다. 연준이 원하지 않는 거지. 네, 연준이 원하지 않는 거죠. 트럼프는 0금리, 그죠? 제로금리까지 가야 된다고 얘기했었구나. 맞아요. 맞네. 맞아요. 트럼프는 금리 인하를 원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네. 네네네. 맞아요. 뭐 먹고 사냐고요? 뭔 소리야. 네. 금융주에게 악재는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금리 인하가 되더라도 어쨌든 대출은 많아질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부담감은 느낄 필요는 없겠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은 경기가 좋아지게 되면 다시 다시 뭐라고 그럴까요? 보합 금리 동결이나 인상 쪽으로 갈 수 있어서 현 시점에서는 인하가 되더라도 연속적이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유 중인 분들은 홀딩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금리에 대한 부분은 정정합니다. 네, 트럼프는 금리 인하를 원하고요. 네, 연준은 금리 인상을 원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바꿔드릴게요. 네. 성투사님은 요즘 뭐 먹고 삽니까? 김치 8년 전 전화통화 녹음 정말입니다. 뭔 소리예요 이게?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 네, 지금 자꾸 헷갈리니까 말 시키지 마. 네, 지금 시간도 없고 1분 만에 지금 다 해야 돼. 아, 당연히 NC소프트는 그래도 네, 큰 걱정은 없겠네요. 그죠? 아, 맞아요. 네. 이건님께서 제대로 보신 거 맞아요. 네. 제가 지금 말을 좀 잘못했어요. 네. 자, NC소프트는 여전히 뭐 추세는 상승 추세죠. 네. 들어오게 되면 고맙습니다. 지금은 뭐라 그랬어요? 지난번에 한번 진단을 드렸던 것 같아요. 이격이 벌어진 상태에서 주가가 계속 올라가기는 어렵습니다. 계속 올라갈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조정이 들어오면 기다려야 된다고 했죠. 지금은 신규 매수보다는 관망, 홀딩 이런 전략들이 좋아요. 계속 가지고 가는 것은 말리지 않습니다. 좋은 전략이에요. 그런데 이격이 벌어졌기 때문에 지금 매수했을 때 뭔가 큰 수익을 낼 수 있다? 이 부분은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겠죠. 오히려 매수는 들어와서 싸졌을 때 매수하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오히려 이번에 그 악재를 통해서 조정이 좀 들어오게 되면
매수도 한 번씩 고려해 보실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60만 원 아래로 내려오면 더 좋고요. 근데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 같기도 합니다. 네. 상승 추세를 지속하고 있는 종목이므로 그냥 계속 홀딩 전략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대신 매수 의견은 조정을 좀 받으면 매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직 월급을 못 탔어요. 내일 월급날입니다. 그래서 내일 저녁에 오시면 제가 뭘 샀는지 알려드릴게요. 네, 내일 저녁 8시에 다시 방송 오시고요. 8시 오시면 제가 뭘 샀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종목 진단은 여기까지 진행합니다. 끝입니다. 뭐 재밌지만 어쩔 수가 없겠죠? 제가 시간이 없어서 더 못해드리고 지금 이미 9시가 넘었어요. 이렇게 되면 내가 잘리는 수가 있어요. 왜냐면 이제 그 다음 방송 이어가시는 분이 있잖아요. 오늘은 월요일이니까 펀드 매니저님 급등은 그냥 나오지 않는다라는 방송을 지금 하고 계신데요. 여기 가셔가지고 빨리 방송도 들으시고 종목 진단 더 필요하신 분들은요. 내일 8년 전에 제가 전화 통화를 했었나요? 그랬나요? 네, 그랬었군요. 지금 우리 집에 쌀 떨어졌어요. 여러분들 빨리빨리 가입도 하셔가지고 도움 좀 많이 주시고. 네, 자 오늘 여기까지 합니다. 돈들 많이 버시고 기회를 절대 놓치지 마셔요. 그냥 막 흐지부지 버리지 마시고 이럴 때일수록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 들어보시고 아 지금 이런 자리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를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내일 저녁 8시에 방송 또 있으니까 내일 저녁 8시에 또 오세요. 네, 오늘 고생들 많으셨고요. 네, 장도 그지 같은데 네, 뭐 술 먹고 또 뻗지 마시고 이럴 때일수록 정신 바짝 차리고 내일 전투에 임하실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고맙습니다. 내일 뵐게요.